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티 코리아의 전승배 이사 신민경 과장입니다. 저희가 8월 달에 실거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민경 씨는 8월 달에 휴가 좀 잘 다녀왔어요? 휴가 가족들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어.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도 이제 8월 달에는 워낙 바쁘기도 하고 관리하는 건물도 많아가지고 저는 휴가는 따로 못 갔어요. 정신없이 이제 일만은 했었는데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휴가 기간이 겹치기도 하고 날씨가 또 제일 덥잖아요. 고객들한테 건물 자료를 보내드려도 답사를 안 가세요. 꺼려하시기도 하고 또 휴가 기간이라서 외국에 또 많이 가시니까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8월 초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실거래 사례를 촬영하려고 물건들을 정리를 할 때 거래가 많이 안 됐나? 역시 8월 달은 조용하구나. 9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초에는 너무 없는데 했는데 이제 8월 중순 넘어가니까 계약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실거래 사례도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역시 이사님 말씀대로 8월 말 9월 되니까 계약이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가 좀 엑기스를 추려 와봤습니다. 오늘 사례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첫 번째 사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역삼역 1번 출구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이 사거리가 그 창업가 거리 교차로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 올라오면은 논현로 한 단계 이면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역삼역과는 한 거리가 한 5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고요. 초역세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역세권에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건물 한번 보여드리면은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깔끔하죠? 제가 좋아하는 톤의 색깔인데 이쪽 보면은 대로변에서 바로 접근성 있게 좋습니다. 이 개요를 제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 8월 달에 실거래가 진행이 되었고요. 매매 금액은 116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89.12평이고 연면적은 235.33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고요. 이게 원래는 1991년도 건물이었는데 2024년도 10월 달에 대수선이 진행이 된 건물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이제 자주식으로 4대가 주차가 가능하며 엘리베이터 한 대가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0월에 94억에 매입을 하시고요. 신축을 하신 건 아니시고 대수선을 하신 건데 24년도 10월에 증축 대수선을 준공하셨다고 해요. 대수선 하시고 지금까지 공실 상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매입하신 분도 4억으로 아마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94억에 매입을 해서 제가 원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취등록세라던가 업무 비용이나 등기 비용, 중개 수수료까지 다 해서 한 99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플러스 리모델링 이 정도 금액을 할 거면은 제가 봤을 때 13억 정도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근데 원가가 거의 한 113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자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2023년도 매입해서 거의 2년 만에 매각을 하신 건데 대출 이자도 많이 나가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쉬운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파신 건 맞는데 대수선하고 신축한 공실인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잘 매각하신 게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인가? 지구 단위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건물은 확실히 4억을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단점은 임대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4억 말고는 다른 용도로 뭔가 임대 세팅을 하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제가 진짜 좋아했었던 매물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청담역 바로 이면이에요. 여기 앞에 도로도 되게 넓은데 청담역 7호선과의 거리에도 이 정도면 초역세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코너에 있는 건물이 최근에 계약이 됐는데 건물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 세븐일레븐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에요. 정말 낡은 건물이고 주변에 보면 이렇게 신축이 된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개요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에 또 실거래가 진행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128억 5천만 원에 계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96.59평에 연면적은 181.43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준공연도가 1984년도라서 상당히 노후가 된 건물이고 승강기는 따로 없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코너에 위치해 있는데요 10m, 6m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매도자가 전층 명도해주는 조건이어서 신축하기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매물이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 같은 경우에도 신축이 된 케이스들이 양 옆에 있다 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 바로 옆쪽 박스에 껴있는 건물이 2024년도에 거래가 됐는데 거기가 평당 1억 2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축이 또 필요하지만 평당 1억 3천 수준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점에 나온 매물치고는 상당히 저렴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청담역 역과의 거리도 가깝고 인근에 빌라하고 아파트들이 있어서 임대 세팅하는 것도 문제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진행을 못하고 놓쳤던 아쉬운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요즘 정말 떠들썩하죠. 성수동 연무장길에 있는 건물이 정말 역대급 평당 금액으로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됐는데 이 사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위치를 한번 보면은 이 위치는 여기 연무장길. 연무장길 메인은 여기 성수감자탕 이쪽 라인이 메인 라인인데 이 라인 자체도 워낙 인기가 많고 초입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여기도 많아요. 저 심지어 어제 촬영도 갔다 왔거든요. 유동인구 꽤 있더라고요. 건물 한번 보여드리면은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알로 안경 매장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에요. 제가 계열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일은 이제 최근 8월달에 진행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130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37.6평이고 연면적은 91.4평으로 지하는 없고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중국년도는 197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는 따로 없고 용도 지역은 이제 중공업 지역입니다. 압구정 로데오의 도산공원 앞 그리고 한남동의 꼼데가로 손길에 이어서 성수동 연무장길이 드디어 3억 5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기대가 됐었는데 이렇게 빨리 3억 5천을 찍을 줄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4억까지 간다, 5억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성수동 같은 경우에 팝업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곳이기 때문에 금방 찍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건물일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저랑도 좀 연관이 많았었던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 제가 2016년도에 1층에 후다닥이라는 치킨집이 있었어요. 그 치킨집이 이 건물주의 아드님이 운영하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여기 미팅을 하러 갔었어요. 건물을 파시라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금액이 19억이었어요. 매매 금액이 19억이었는데 금액이 계속 오르고 올라서 결국에는 이 130억에 거래가 된 거죠. 사실 이 소유자분이 계속 금액을 드러났다가 바꿨다가 드러났다가 바꿨다가 이렇게 계속 하시고 점점 금액이 올라갔었거든요. 이 금액이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건물을 직접 가서 보면 되게 커 보여요. 건물이 진짜 커 보이고 또 가로로 넓다 보니까 활용면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대지 면적이 37평밖에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 가면 한 50평, 60평처럼 보여요. 저도 어제 건물 촬영했을 때 한 40평 이상은 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평수는 37평밖에 안 된다는 거죠. 1층 알로 안경 있잖아요. 여기가 제가 봤을 때 한 20평 중반 정도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증금 5억에 임대료가 2,500만 원이에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 심지어 알로 안경이 2030년까지 좀 장기 계약이 되니까 이번에 계약이 된 케이스는 명도 조건은 아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지금 연무장길에 명도 조건이 가능한 매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3억에 팔렸던 건물 같은 경우도 명도 조건이 아니라 이제 인수 조건이었었고 해당 건물 같은 경우도 인수 조건으로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됐다 보니까 명도는 제가 봤을 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도 임대료가 좀 나오는 건물이다 보니 수익률도 2.6까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투자하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매도자분이 제가 듣기로는 명도도 매수자가 해라, 양도소득세도 매수자가 내라 했을 정도로 네. 그렇게 할 사람이면 해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이 말이 맞는 게 연무장길의 인기가 너무 높아요. 많은 분들이 연무장길을 원하고 그 배옥대 매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서연무장길이 이 정도인데 동연무장길까지도 지금 상권이 확장이 돼서 거기도 많이 찾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 정도 매물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매물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번째 건물입니다. 네 번째 건물은 강남으로 이제 왔는데 이번 건물 같은 경우는 학동역, 논현동 가구거리 바로 이면에 있는 건물이에요. 브라이튼 아파트가 또 바로 앞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유재석 씨가 이제 지금 매입해서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브라이튼 바로 앞에 있는 이 코너 건물입니다. 건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건물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라인은 신축된 건물이 되게 많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임대도 저희가 좀 세팅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건물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이 바로 옆 건물이 이제 거래됐습니다. 이 건물의 개요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아주 최근 8월달에 진행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135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63.34평이고 연면적은 221.58평,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또 신축이기 때문에 승강기 한 대가 있고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2022년도 7월에 재건축 부지를 100억에 매입을 하셨고요. 그 뒤로 신축을 하셔서 2024년도 9월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부터 신축 비용하고 금리가 좀 오르는 시기여가지고 상당한 비용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원가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에 매입을 하셨으니까 세금 다 포함하면 한 105억 8천만 원이 원가예요. 신축 비용 한 26억 정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것만 합산해도 132억 8천만 원이에요.
이 건물주분도 2022년도에 매입을 하셔서 남는 게 거의 없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요즘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도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매수자분들 중에서 4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아까 두 번째 사례랑 지금 사례처럼 정말 원가 대비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강남에 4억을 찾는 고객분들이라면 지금 정말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이 학동역하고도 가깝고요. 지금 지하 1층하고 2층 그리고 상층부에 5층하고 6층이 임대가 맞춰져 있어요. 1층부터 4층까지 사용을 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소형 사옥으로는 좀 괜찮은 건물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걸 좀 네 번째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명동이에요. 명동에서도 명동역 6번 출구에서 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죠. 네이처 리퍼블릭이 있는 라인인데 이 건물 바로 옆쪽에 있는 꼬마 빌딩이 거래가 됐습니다. 명동에서는 꼬마 빌딩이 하더라도 매매 금액이 100억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우습기는 한데 건물 보여드리는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여기 상권이 완전 메인 거리는 아니고 가운데 거리가 메인 거리긴 하지만 여기 또한 유동인구가 꽤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임대료도 상당히 높게 받았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 건물의 이제 개요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 8월달에 거래가 진행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13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23.44평이고 연면적은 131.62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는 따로 없고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60년도에 이제 지어진 건물이고 용도 지역은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요즘 명동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활기를 좀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최근에도 명동 메인거리에 7월에 거래된 게 있는데요. 그게 평당 8억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도 23평이니까 평당 한 5억 9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명동은 예전부터 이제 10억에 찍힌 수치가 있어가지고 그 아래에 계약이 되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우스워 보이긴 해요. 근데 약간 민규 씨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명동의 인파가 장난 아닙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빌딩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던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건물에 에포나가 입점이 되어 있었는데 보증금 4억에 임대료 3,700만 원으로 수익률이 약 3.2% 정도 나오는 되게 준수한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이 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에 아리따움이 임차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보증금이 15억에 임대료가 무려 8천만 원이었어요. 역시 명동은 진짜 지금도 3,700만 원이라는 이 임대료가 낮은 수준이 아닌데 명동이 정말 미친 듯한 임대료를 내고 있었던 거죠. 그걸 제가 수치로 한번 봤거든요. 최근에 이제 명동이 코로나 시절 때 21년도 한 4분기 때는 이 명동의 공실률이 거의 50% 육박했대요. 근데 지금이 몇 퍼센트죠? 몇 퍼센트? 지금 5%밖에 안 돼요. 살아났네요. 상권이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강남이 약 한 15에서 18%예요, 공실률. 성수동 같은 경우 이제 3%대이기 때문에 명동이랑 성수동처럼 임대가 잘 맞춰지는 곳은 계속해서 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죠. 제가 생각해도 이게 대지 면적이 23평밖에 안 되는데 대지 평당가가 지금 약 6억이잖아요. 명동이라는 그 입지적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사례가 확실히 지금 시장을 많이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거래되는 사례들을 보니까 한남동이라던가 명동이라던가 혹은 뭐 성수동 연무장길, 압구정 로데오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이제 매수 고객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임대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가 잘 되면서 공실률이 낮은 곳을 선호를 하고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곳들을 좀 건물을 찾다 보니까 대부분 서울 중심지에 있는 건물들이 많이 거래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건물 투자는 입지가 짱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건물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시겠지만 확실히 수익이 나오는 건물을 많이 검토를 해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좋은 매물들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으니까요. 건물을 검토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건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투자는 리얼티 코리아에서. 그럼 끝!